여러분, 살다 보면 가끔 억울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항상 착하게 대해주는데 손해만 볼까? 회사에서 남들이 잔업을 다 떠안고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 듣는 사람. 연인 관계에서 늘 미안하다며 자책하다 마음이 피폐해진 사람. 가족이나 친구라는 이유로 거절하지 못해 보증을 서거나 돈을 뜯기고 삶이 무너진 사람들. 분명 나는 선의로 대했는데 상대방을 배려했을 뿐인데 결국 상처받고 이용당하는 건 언제나 나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한 번쯤 이런 의문을 품게 됩니다. 도대체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할까? 나쁜 마음을 먹는 사람들이 왜 늘 승리할까? 진짜 내가 너무 약해서 당하는 걸까? 오늘 소개할 책 다크 심리학은요, 바로 그 잔인한 질문에서 출발하는 책입니다. 처음 이 책을 펼치면 다소 위험해 보입니다. 타인을 조종하는 법, 심리적 가스라이팅하는 기술, 사람의 약점을 파고드는 마인드 컨트롤. 많은 사람들은 이 책을 보며 남을 속이는 법을 가르쳐주는 책인가? 너무 어둡고 위험한 내용 아니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책을 끝까지 읽고 나면 비로소 깨닫게 되는데요. 다크 심리학은 남을 해치기 위해 쓰여진 악마의 지침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책은요, 어둠을 이용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어두운 단면을 직시하라는 경고였고, 타인을 통제하라는 기술이 아니라 더 이상 나 자신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심리적 방패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쁜 사람들에게 휘둘리며 스스로를 자책하던 이들에게 당신의 선의는 죄가 아니다. 다만 그들의 어둠을 몰랐을 뿐이다 라며 건네는 묵직한 구원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비잔티움과 함께 왜 수많은 현대인들이 이 어두운 심리학에 열광했는지, 그리고 왜 책의 마지막 책장을 넘길 때 가슴 한 구석이 서늘해지면서도 먹먹해졌는지, 책 한 권을 넘어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관계의 본질에 대해 천천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크 심리학의 저자가 마주한 것은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가장 어둡고 차가운 본성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간은 본래 선하다거나 진심은 통한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책은요, 가차없이 그 환상을 깨트립니다. 우리 주변에는 타인을 자신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만 바라보는 심리적 포식자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들을 다크 트라이어드라고 부릅니다. 어둠의 세 가지 성격인데요. 첫 번째, 나르시시스트, 극단적 자기애를 가진 사람인데요.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며 타인은 오직 자신을 빛내주기 위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둘째, 마키아벨리스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조종자인데요. 감정이 휘둘리지 않고 오직 이득과 권력만을 계산해 상대를 철저히 이용하는 이들입니다. 세 번째, 사이코패스, 공감 능력 부재자인데요. 남의 눈물과 고통에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차가운 본능의 소유자입니다. 저자는 묻습니다. 왜 착한 사람들은 이들에게 쉽게 당할까요? 이 포식자들은 결코 처음부터 악마의 얼굴을 하고 다가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친절하고 나를 가장 잘 이해해주는 영혼의 짝처럼 다가옵니다. 칭찬으로 마음을 무장해제시키고 약점을 파악한 뒤 조용히 심리적 밧줄을 묶기 시작합니다.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너 나 아니면 누가 이런 걸 받아주겠니? 네가 그때 그렇게 행동해서 상황이 이렇게 된 거잖아. 가스라이팅, 교묘한 비꿈, 은밀한 고립. 피해자는 자신이 조종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스스로를 의심하며 무너져 내립니다. 책은 말하는데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인간의 심리적 허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드라마 참교육의 나화진 감독관을 떠올려 볼까요?
그 역시 거친 세상에서 수많은 악인들을 상대했습니다. 가해 학생들, 뻔뻔한 부모들, 권력으로 진실을 덮으려는 어른들. 나화진이 그 악마 같은 자들을 제압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단순히 주먹을 써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악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약죄를 짓밟고 어떻게 자신의 죄책감을 정당화하는지 그들의 어두운 심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크 심리학은요, 바로 그 나화진의 시선과 닮아 있습니다. 세상의 어둠을 모르면 결국 그 어둠에 삼켜지고 맙니다. 내가 평화주의자라고 해서 사자가 나를 물지 않는 것은 아니죠. 저자는 강조합니다. 악을 이해하는 것은 악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악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무기다. 제가 가장 깊게 읽은 명대사와 구절이 있는데요. 어둠을 아는 자만이 빛을 지킬 수 있다. 책 속에서 제가 가장 오래 멈춰섰던 구절입니다. 많은 이들이 심리학을 치유나 위로의 도구로만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이 책은 말합니다. 위로만으로는 현실의 포식자를 막을 수 없다고. 진정한 자아지킴은요, 상대방의 교묘한 수작을 눈치채는 순간 시작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죄책감을 주어 조종하려 할 때 그 손길을 냉정하게 뿌리치는 용기.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네 자유지만 나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심리적 경계선. 그리고 책의 마지막 장에서 저자는 독자들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당신은 이제 어둠의 기술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 지식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누군가는 이 기술로 남을 짓밟으려 할 것이고 누군가는 나를 지키고 남을 돕는 데 쓸 것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담담하게 덧붙입니다. 기술은 어두울지라도 그것을 사용하는 목적은 마땅히 빛이어야 한다고요. 저는 처음에 이 책을 읽으면서 약간의 거부감과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계산하고 이용 가능한 도구처럼 분석해 놓은 모습이 한편으로는 씁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읽고 난 뒤 이 책은 차가운 기술서가 아니라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방어책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크 심리학이라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그만큼 각박하고 타인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뜻이기 때문이겠죠. 원래 세상은 남의 마음을 이용하는 심리학 따위 몰라도 서로 믿고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에 결국 착한 사람들이 스스로 무장을 해야 하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이요, 사람을 조종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라 상처받은 착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책이라고 느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으로 밤을 지새우던 사람이 내 잘못이 아니었구나. 그 사람의 어두운 심리 때문이었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 비로소 자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크 심리학은요, 타인의 마음을 파헤치는 이야기처럼 시작합니다. 하지만 책을 덮고 나면 결국 내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가 맺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나를 이용하려는 어둠 앞에 무기력하게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그 어둠의 실체를 똑바로 바라보고 내 삶의 주도권을 지켜낼 것인가. 진짜 강함이란 남을 무너뜨리는 심리 기술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둠을 다 알고서도 나의 선함과 순수함을 잃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갖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둠을 다 알면서도 빛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어른이 가져야 할 진짜 심리적 힘이 아닐까요? 네, 지금까지 비잔티움이었고요. 오늘 밤은 여러분의 선의가 타인의 이기심에 이용당하지 않기를, 여러분의 마음이 그 누구보다 단단하게 보호받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책을 한 줄 요약해보자면요. 악마의 기술을 배우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악마에게 내 삶을 헌납하지 않기 위해 어둠의 눈을 터라. 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밤 되세요.